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번째 제가 맡은 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종윤의 신경연구소 7번째. 오늘 주제는 목디스크 수술 후 재활, 아는 만큼 안심한다는 제목으로 오늘은 이제 재활의 거장이신 신경호 원장님 모시고 재밌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넘어가고, 신 원장님은 경희대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유수의 척추관절병원에서 이제 환자분들께 봉사를 해드리다가 현재는 본인이 원장으로 계신 병원을 개원하셔서 직접 입원 환자들도 보시고 통증과 재활을 양면에서 잘 이제 환자들에게 봉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본탑 재활의학과 원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이제 수술 후, 척추 수술 후 재활 치료를 제가 3번에 걸쳐서 기획을 했는데, 첫 번째는 요추 수술 후, 첫 번째 허리 디스크 수술 이후의 재활, 이게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추 유압술 이후의 재활 치료, 이렇게 했었고, 오늘은 세 번째로 목 디스크 수술 후 재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유명한 말이 3세번이라는 게 있고, 영화는 3부작입니다. 1부, 2부, 3부. 3부까지 해서 실패한 영화가 별로 없고요. 잘 되니까 3부까지 나온 거겠고, 그래서 저희도 3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좀 어려운데, 크지스토프 퀘슬롭스키 감독의 블루, 화이트, 레드 3부작 유명하죠. 그리고 매트릭스도 현재 4부가 나와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4부는 안 할 겁니다. 재활은 3부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한다면 이렇게 스타워즈처럼 트릴로지 오브 트릴로지, 3부작을 여러 번을 하거나 하여튼 잡설이 있었는데, 오늘은 목 디스크 재활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목 디스크의 증상과 여러 가지 질병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는 이전에 신경연구소 1, 2회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일단 경추 수술에 대한 걸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재활에 대해서 신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가장 이제 목 디스크 협착증이 있을 때 가장 흔히 하는 수술이 경추체관 유압술인데, 이렇게 목 앞쪽으로 접근을 해서 생목 잰다고 하는데, 앞쪽에 이렇게 앞목을 절개를 하고 들어가서 디스크 전체를 다 제거해서 앞쪽에서 누르고 있는 병변을 없앤 이후에 디스크 사이에 인조뼈를 넣거나 자가골을 이식해서 넣거나 이렇게 해서 뼈와 뼈 사이를 완전히 붙여버리는 수술 방법입니다. 이런 걸 경추체관 유압술이라고 하는데, 한 마디를 할 수도 있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2마디, 그리고 아주 심한 분들은 이렇게 4-5마디를 하기도 합니다. 무시무시하게 수술을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뼈가 더 자라서 디스크뿐만 아니라 뼈 때문에 신경이 눌리는 경우에는 그 뼈를 통째로 하나, 두 개를 떼내고 그 사이에 이렇게 큰 인조뼈를 넣고 유압술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수술 방법으로 후궁성형술이라고, 신경이 앞뒤쪽에서 꽉 눌릴 때 뒷문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뼈의 뒷문을 잘라서 들어 올려줘서 열어줘서 신경길을 넓혀주는 후궁성형술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술을 하고, 그리고 유압술과 똑같은 방법이지만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거기를 붙여버리는 게 아니라 인공 디스크를 넣어서 목이 이전과 같이 움직일 수 있게 우리 몸에 인공 관절을 만들어주는 수술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유압술을 하고 어떤 경우에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하느냐, 이거는 이제 의사의 결정에 따라서, 환자의 병과 그 상태에 따라서 다른데, 단순 디스크일 경우에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하는 것이 훨씬 좋지만, 이렇게 뼈 조각이 자라거나 신경이 많이 손상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했을 때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어서 유압술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몸 안에 다른 것을 넣지 않고 뒤쪽에 한쪽 팔의 통증만 있을 경우에 이렇게 추간공 확장술이라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의 재활치료는 유압술 이후의 재활치료입니다. 근데 꼭 이 유압술 이후의 재활치료를 선택하게 된, 오늘의 주제로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제가 이걸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유압술이 참 어려운 수술이기도 한데, 환자에게는 비교적 좀 수술 전과 후가 좀 많이 드라마틱하게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또 유종윤 원장님 워낙 기술 좋으시고 환자들에게 잘 해주시는데 좀 더 잘 해주시고 싶어서 환자들을 조금 더 아끼는 마음에 그 이후에 재활까지 조금 더 궁금함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예. 선택하신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유압술과 앞에 말씀드린 다른 여러 가지 수술의 차이점이 뭐 신경공 확장술이라든지 아니면 그 인공 디스크 치환술 이런 수술은 목의 움직임을 살려주는 수술입니다. 기존 목 움직임이 유지되도록 이전과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지만 관절을 살리고 디스크를 치환을 해서 살리거나 이렇게 해서 움직임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수술이고, 유압술은 한 마디 또는 여러 마디를 고정을 시켜버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자체는 뭐 다를 게 없지만 수술 이후의 재활 과정이 다른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고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활 전문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CDF 수술이 전방 척추 유압술인데, 경추 유압술인데 이 수술이 경추 수술 중에서는 고식적으로 이제 과거로부터 클래식하게 가장 흔하게 시행되는 수술이고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재활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께서 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이제 우종윤 원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예. 역시 수술 잘하시는 것만큼 또 설명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재활의학과 의사면서 통증을 주로 보고요. 그러면서 또한 수술 후에 환자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재활시켜드리고자 많이 고민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 여기 슬라이드 나온 것처럼 수술 후 재활은 과학이자 예술이다. 이거는 뭐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텍스트에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좀 멋있게 우리가 뭐 제가 하는 일을 미화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트라는 의미가 이제 예술,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해야 되고요. 또 신경 쓸 것이 많고 또 그만큼 고민하는 만큼에 따라서, 고민 여하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수술도 과학이고 예술입니다. 그럼요. 수술이 훨씬 더 어려운 과학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각 재활이라는 것은, 재활 치료라는 것은 일단 단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경추 수술, 다른 모든 수술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경추 수술 후의 재활에 있어서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 후 며칠이 지났느냐, 수술 후 시기, 그리고 두 번째는 수술한 부위의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됐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수술을 받은 환자가 몇 날 며칠 그 시점에 어느 정도의 신체 능력을 보유하고 있느냐, 어느 정도 신체 능력이 회복됐느냐, 이제 그것이 중요한 기준점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말씀드리면 수술 부위의 상태, 뭐 수술의 결과,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수술이 잘 되고 좋다는 가정하에서 재활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예. 원래 나타날 수 있는 내추럴 코스 내라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조금 더 첨언하자면 네. 수술 부의 상태라는 것은 정상적인 수술이 됐고 자연적으로 경과되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합병증이 없는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이제 채팅창에 강나영님께서 수술 후 재활은 없었다고 하셨는데, 뭐 수술이 아주 잘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네. 특별히 안 하셔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지만 아무래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첫 번째 단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수술한 첫날부터 한 2주 이내까지를 1단계로 구분하고요. 이 단계를 설명하는 가장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은 염증기, 초기 염증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술한 상태는 말 그대로 염증 상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상처든 수술이든 이 어떤 몸의 일부의 손상을 받게 되면 손상받은 부위, 수술한 부위는 그 주변에 출혈을 막기 위해서 그 직접적인 부위는 혈관이 오히려 수축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 주변 부위는 오히려 혈관이 확장하게 되는 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탈락되는 어떤 조직들, 세포들은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융합술은 뼈에 어떤 일부 구멍을 내게 되겠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유압을 더 촉진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골 조직 내에 혈종이 생깁니다. 이 혈종이 생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뼈가 나중에 더 단단하게 붙기 위해서는 이거 혈종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런 상태가 초기에
수술 직후에 나타나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럼 이 수술을 받은 환자는 어떤 신체 상태인가? 여러분들 수술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아프죠. 네. 수술한 부위 너무 아프고 수술하지 않은 부위까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붓고 아프고요. 또 특히 목을 수술하신 이 상태이기 때문에 목도 아프지만 팔도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아픕니다. 그리고 여기를 수술하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것도 상당히 힘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지칠 수가 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깨어났을 때 몸이 기력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며칠 걸릴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1단계의 환자의 신체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재활을 할 때, 재활을 고려할 때 반드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재활 치료 플랜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의 재활 목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상태를 고려해서 일단 통증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술한 부위를 잘 감싸서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팔을 움직이지 못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움직임을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앉기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자꾸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걷는 시간을 자꾸 늘려주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2주 이내는 저희가 수술을 하면 수술한 사람이 맡아서, 그러니까 수술자가 맡아서 책임지는 시기이고 뭐 바로 재활 선생님께 이렇게 의뢰를 드리지는 않으니까 네네네. 저희가 담당하는 맞습니다. 예. 수술자가 담당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1단계에서 방금 말씀드린 건 목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어떤 처치를 해야 되냐면은 수술 후 관리 교육 이런 것들을 환자에게 철저히 충분하게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조기,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보조기 잘 착용하시는 게 필수고요. 수술 부위 소독 당연히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은 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이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교육을 하면서 반드시 환자에게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이 목뼈, 특히 디스크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분들은 자세가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이 기회를 통해서 자세를 한번 바꿔본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뼈, 경추의 중립 자세, 바른 자세에 대한 위치를 정확하게 배우시고 그 다음에 거울을 보시면서 내가 약간 이렇게 삐뚤어졌나 아니면 목이 너무 앞으로 숙여져 있었나 그런 것들을 한번 예전 자세와 비교해 보시면서 바른 자세를 연습을 하시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직은 목이 아프기 때문에 어떤 자세 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힘든 단계입니다. 1단계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걷는 훈련 계속 하셔야 되고요. 여기까지가 1단계에 대한 관리 내용입니다. 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동그라미님께서 이제 경추 6, 7번 추간판 탈출증, 목 디스크가 있으신 분인데 여러 가지 치료를 해 오셨나 봐요. 이렇게 신경 차단술 등 치료를 했는데 간헐적으로 통증이 있다. 비수술 환자들도 이런 재활 치료를 해도 되는지. 비수술 환자는 재활이 아니지 않나요? 예. 예. 재활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뭐 어떤 통증이든 수술이든 본인의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상태로 넘어가게 하는 과정을 재활이라고 본다면 통증 치료를 적절히 하시고 재활 과정을 겪는 과정으로 이제 전환하는 것이 뭐 이렇게 의미적으로 맞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가 1단계에서 말씀드린 재활 이것은 수술 후의 재활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필요는 하진 않겠고요. 통증 치료 후에 어떤 그 이후의 관리는 뭐 간단한 소독과 그다음에 물이 닿지 않게 한다든지 그 주사 부위를 하루 정도 보호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뒤에 저희가 2단계, 3단계에서 나오는 어떤 운동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설명을 제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 생각으로는 이제 재활 치료라기보다는 통증에 대한 운동 치료가 되겠죠. 그렇죠. 운동 치료인데 환자분들이 가끔 와서 이야기하시는 게 하라는 운동을 했더니 뭐 좋다는 운동을 했더니 오히려 더 아프다. 그럼 하지 마세요. 하시면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뭐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이라든지 이런 질병에 대한 치료는 통증을 줄여주는 게 치료고 그런 통증 조절을 해보다 안 되면은 이런 수술까지 갈 수밖에 없을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뭐 모든 사람이 수술 안 하고 다 나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치료를 다양하게 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그 과정 중에 운동 치료도 있지만 운동 치료가 무조건 된다고 장담을 드릴 수는 없는 그렇죠. 거겠죠. 예. 정답은 없고 맞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1단계 2주 이내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예.
2단계. 2단계는 언제쯤이냐 하면 먼저 2단계를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수복기, 영어로 reparative phase라고 합니다. 수복이란 게 뭐냐면은 회복 내지는 보수 이런 의미죠. 이런 시기이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회복 그 과정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되는 시기고요. 수술 부위 상태는 조직학적이라고 해서 내부 상태가 어떻게 변하냐면은 일단은 섬유아세포, 혈관아세포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은 쉽게 말하면 애기세포들입니다. 그래서 섬유와 섬유 조직과 혈관 조직을 만드는 애기세포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결체 조직, 그러니까 뼈와 근육이나 신경 이런 것 외에 마치 이렇게 찰흙이나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혈관아세포에서는 새로운 혈관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뼈도 이제 깨진 뼈나 손실된 뼈 조직이 새로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연성 가골, 소프트 칼루스 이런 것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회복이 잘 되게 되면은 이때 이 2단계 3주 이내의 시기에 조기에 뼈가 단단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어떤 그 뼈가 단단해지는 것이 되는 시기는 3주 전후로 해서부터 어느 정도 견고하게 되는데 조금 이른 시기에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환자의 신체 상태는 어떠냐? 1단계에서처럼 많이 힘들고 아프고 그런 상태 더하기 상체 근력이나 관절 운동 범위가 많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앉거나 선 자세 유지는 아직도 어려우신 상태입니다. 옆에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이제 시작할 때 뒤뚱뒤뚱 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좀 불안정한 상태, 신체 상태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떤 것을 목적으로 재활 치료를 플랜을 짜줘야 되느냐 하면요. 일단은 상체를 세운 자세가 우리가 이 단계의 환자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지구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서서 또는 앉아서 있는 시간을 자꾸 좀 길게 가주는 것이 목표가 되겠고, 이제 팔로 이제 뭔가를 좀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제 밥도 스스로 떠먹고 양치질도 하고 하면서 그래서 기능적인 일상생활의 가동 범위를 조금씩 회복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고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수술 부위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뭔가 했는데 목이 아프다 그러면은 좀 위험한 동작이니까 그 동작은 좀 며칠 뒤로 미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심혈관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꾸 지구력 기르는 체력 기르는 위해서 이제 걷고 움직이는 것들을 조금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병원 치료만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몇 주 뒤에 있을 이제 집에서 본격적으로 하게 될 며칠 뒤에부터 하게 될 그 홈 프로그램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정 운동들을 이때부터 배워서 익히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목표를 잡는 이유는 뼈들이 이제 좀 단단해져야 되는데 그것을 좀 도와주기 위한 것이에요. 옆에 이렇게 현미경 사진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좀 다쳤던 뼈, 부러졌던 뼈들이 새로 생기는 그 초기 과정을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제 찍은 그 사진인데, 이런 직조골이라고 해서 엉성한 느슨한 뼈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줘야 나중에 뼈가 단단해지는 어떤 그런 토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팔에 여기 상지 ROM이라고 적어진 팔의 관절 가동 범위를 자꾸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자꾸 만들어줘야 이후에 팔이 좀 이렇게 팔이나 어깨나 이런 팔꿈치들이 굳어 있는 상황에서 너무 오래 지속되면 나중에 진짜 목은 수술한 부위는 다 낫는데 팔을 못 쓰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씩 관절을 움직여 주셔야 된다. 이런 이유에서 앞에 이런 재활 목표를 세워드린 것입니다. 간략하게 보면 큰 통증이 없는 한도 내에서의 완전한 이제 가동 범위 유지 이걸 맞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 근데 이제 완전한 가동 범위는 아닌데 그것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여기서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목표나 이런 것들을 이유를 가지고 재활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염증이 많이 줄어 있어야 돼요. 염증이 있느냐 심하냐 아니냐 이제 우리가 피 검사를 해보면 일단 알 수 있고, 그다음에 환자분의 이게 수술 부위가 좀 뭐 따끈따끈하냐 아니면 아프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봉합 부위, 수술해서 꼬맨 부위 이런 것들 상태가 잘 낫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활 치료를 시작하게 되고요.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치료는 운동 치료는 이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벽에 방이나 병실의 벽의 코너에서 이렇게 양쪽 어깨를 이렇게 살짝 당겨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팔꿈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시면 안 돼요. 어깨 아래에서 유지하셔야 됩니다. 예. 어깨 아래에서 유지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요 운동은 언제 또 좀 유행하시냐면은 이렇게 스마트폰 많이 보고 이렇게 누워 있으셨던 분들이 이제 스마트폰 내려놓고 이제 뭔가 하려고 하면 어깨 많이 아프고 가슴 땡기고 하시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예. 여기서 염증이란 게 앞에서도 염증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네네네. 지금도 염증 언급을 하셨는데 네. 앞의 염증과 지금의 염증이 이제 다른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앞에는 인플라메이션이고 현재는 인펙션 아니겠습니까? 인펙션이라기보단 이제 낮은 염증이고요. 좀 예. 낮은 과정에서 지금은 그렇죠. 예. 뭐 인펙션을 감염을 생각하셔도 예. 되는데 제가 여기 이제 요 시기가 조금 겹쳐요. 요거 설명을 드려야 되네. 2단계도 0, 수술 직후부터 21일까지예요. 그래서 1단계와 2단계는 약간 겹치는 시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단계에서 2단계로 뭐 거의 바로 넘어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염증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의 염증과 거의 같은 염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오시면 네. 다른 병원 거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내가 아픈 이유가 다른 병원 가니까 어디에 염증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저희는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환자분이 뭐 다 잘 나으시면 좋지만 가끔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그럴 때도 둘러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상당히 혼동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네. 우리가 일반적인 그 모든 상처나 수술 부위 그리고 우리가 어디 다치고 이러면 거기에는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염증 반응이라는 것은 그런 상처를 낫게 하고 이제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반응이고 그것이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통증이 있는 부위는 당연히 염증이 있는 맞아요. 거고요. 예, 그런데 감염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쉽게 말하면 고름이 찼다. 이렇게 상처가 균에 노출이 되어서 균이 번성을 해서 그 부분이 망가진 상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염증과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염증은 다른 것이다. 그렇게 맞습니다.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예. 일단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모든 재활 단계는 부작용, 합병증이 없는 상태를 전제를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단계에서 치료, 방금 말씀드린 이런 코너 스트레칭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스트레칭 조금씩 저강도로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팔 관절 운동은 어깨 아래에 있는 관절 적당히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굳지 않을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몸통의 긴장도를 유지해서 서 있는 자세에서 지치지 않게 자꾸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자꾸 앉아 계시는 게 이 지구력을 기르고 체간의 근력을 회복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쉬지 않고 한 15에서 20분 정도 걸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네. 이현민님께서 뭐 오늘은 저희가 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허리 질문을 해주셨는데 허리가 많이 아픈 이후에 정강이 감각이 떨어졌다고 하시는데 이게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말만 듣고 알 수는 없는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허리 디스크가 생겼는데 네네네. 허리 통증이 심하게 있다가 보통은 하지방사통이 동반이 되지만 신경이 적당히 죽어서 맞아요. 통증은 못 느끼고 감각만 떨어지는 경우가 그런 있어요. 경우 있어요. 예. 근데 저건 뭐 MRI를 찍어 보지 않고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된다, 어떤 상태다 이걸 설명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비키 양님께서는 목 디스크 수술 후에 필라테스 해도 될까요? 글쎄요. 목 디스크 수술을 직접 하신 분인지는 네. 모르겠는데 네. 또 저런 질문들을 많이 실제로 받습니다. 네.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시기를 잘 정하셔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 필라테스 운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전에 사전 준비가 좀 필요하세요. 그래서 그 시기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기 잠시 후에 설명드리니까 딴 데 가지 마시고 계속 봐주십시오. 네. 예. 그래서 일단 이렇게 2단계 재활치료 이렇게 합니다. 3주 이내에 여기까지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자, 이제 3단계부터가 조금 복잡해지는데 또 중요한 치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3단계를 전체적으로 이름을 한마디로 붙인다면은 재형성기, 리모델링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4주에서 이후를 3단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4주 이 리모델링기는 또 2개로 나눕니다. 콘솔리데이션, 강화기, 그다음에 뒤에 성숙기, 머추레이션기 이렇게 나누는데 먼저 콘솔리데이션기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때 수술 부위 상태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부 조직의 섬유화가 점차 진행돼요. 그러니까 무너진 벽에 이렇게 세멘트, 콘크리트를 발랐는데 그게 이제 굳어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뼈도 이제 단단해지는 것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골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고 이것이 단단한 뼈로 형성이 진행이 되는 과정이 되고요. 이때는 잘 보면은 엑스레이에서 이렇게 수술 부위 주변으로 뼈가 좀 단단해진다라는 이런 하얀색 라인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때 되면은 뼈가 좀 단단해졌으니까 이제 활동이나 운동들을 조금씩 시작해도 되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오정훈 선생님 이렇게 보이나요? 엑스레이 뭐 아주 정말 뛰어나신 선생님께서 보시면은 뭐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실력이 미천해서 네, 엑스레이로는 너무 겸손하면 안 그렇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뼈가 완전히 경골화되면 보이지만 이렇게 4에서 8주 만에 보이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단계에서 환자 상태는 어떠냐 하면은 자, 그래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신경의 가동성 저하. 이게 무슨 말이죠?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팔의 근력 저하. 당연하죠. 팔 벌써 지금 3주 동안 잘 못 썼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이 많이 위축되고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력이. 그리고 팔을 여전히 머리 위로 들지는 못합니다. 근데 들 수 있다 하더라도 주치의 선생님들은 말리는 상태가 되죠. 그 이유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목뿐만 아니라 등 쪽도 움직임이 많이 제한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심장 기능, 심혈관 기능은 좀 떨어져 있는 상태. 1단계, 2단계보다는 많이 좀 올라왔겠지만 여전히 지구력은 심폐지구력은 떨어진 상태가 되겠고 경추의 고유 수용성 감각 저하.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머리와 목의 위치를 잡는 센서가 아직 정상 기능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3단계, 3의 A단계 이때 재활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은 일단은 환자 본인이 중립 자세를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이때부터는 보조개를 조금씩 풀어도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중립 자세를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조금 가벼운 활동해도 통증이 별로 없어야 됩니다. 있다 하더라도 가벼운 진통제나 어떤 가벼운 조치를 통해서 줄어들 수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신경 증상. 수술 전에 있었던 그런 팔이 막 저리거나 아프고 했던 그런 증상과 비슷한 증상이 없어야 돼요. 수술에도 조금 남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것도 이때쯤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하는 사람이 잘 해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옆에 있는 그림들은 이제 목과 척추 전체의 정상적인 모양입니다. 그럼 이때 이제 어떤 거를 목표를 이제 우리가 환자에게 제시하면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합니다. 재활 목표를 정해줘야 되는데 신경 자체가 나아지는 것은 뭐 약이나 또 이렇게 충분한 보호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가동성 강화란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목뼈를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목에서 이렇게 신경이 양쪽으로 나오면서 이것들이 이제 일부 신경들이 팔로 가는데 이 구멍 안에서 신경과 주변의 연부 조직들이 딱 붙어버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수술을 특히 유압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 신경이 붙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고정을 단단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붙게 되는데 그 정도를 적당하게 유지하고 이후의 재활을 위해서는 빨리 이걸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 시기가 이 3의 A단계부터입니다. 그래서 요게 신경이 이렇게 살짝 움직이게 되는데 요걸 가동성이라고 하고요. 적당한 가동성 범위는 뒤에 나오겠지만 팔에서는 한 7mm 정도 왔다 갔다 하면 적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동성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겠고 과도한 반응 형성 방지. 이거는 이제 수술한 주변에 너무 과도하게 딱딱해지거나 흉터가 크게 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살살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조금씩 일단 뭐 약을 잘 쓰는 것도 좀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고 팔의 근력을 조금씩 이제 늘려줘야 되니까 가벼운 운동들 시작해 줄 것이고 몸통과 견갑골의 안정화. 이것이 뭐냐면은 목과 연결된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등뼈와 날개뼈죠. 날개뼈. 이런 부분의 근육들이 이제 좀 안정적으로 너무 늘어져 있거나 약해져 있는 분들이 약간 긴장도가 생길 수 있게 자꾸 훈련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흉추 마디의 유연성 증진 이런 거 조금 시작해줘야 되고 유산소 능력 향상, 경추 고유수용성 감각 향상. 그러니까 목 쪽에서 기능이 떨어진 그런 위치 감각 센서들을 자꾸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치료는 여기 좀 틀렸네요. 오타가 났습니다. 재활 치료가 되겠습니다. 목표가 아니고. 그래서 어깨에 관절 운동을 이제 90도 이상 해주는데 수동적으로는 90도 이상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치료 선생님들이나 또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것을 환자는 힘을 안 주고 수동적으로 올리는 거는 90도 이상 해도 돼요. 근데 환자 스스로 올리는 거는 여전히 90도 이상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운동에서도 어깨 위로 이 관절이 팔꿈치가 많이 올라가진 않은 상태에서 벽에서 팔 이렇게 붙이고 살살살살 들었다 놨다 해주는 것이죠. 살살살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뒤쪽에 있는 날개뼈를 가운데로 모아서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위치를 우리가 느끼게 해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근력 운동도 조금씩 되는 것이죠. 요 이름이 이제 옆에 있는 월 엔젤이라는 운동이고요. 그다음에 경추 고유 수용성 감각 훈련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일단은 이 능력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를 체크하기 위해서 재밌는 어떤 실험인데 레이저 포인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슬라이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할 때 쓰는 거 그걸 머리에 이렇게 고정하고 눈을 감은 채로 한 곳을 정해놓고 눈을 감은 채로 살짝 돌렸다가 다시 와서 눈을 떠봤을 때 원래의 위치에서 4에서 5cm 정도 벗어나 있으면 이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은 레이저 포인트를 가지고서 이렇게 팔자를 그리는 훈련을 하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은 이 목에 있어 그 떨어져 있던 그런 센서 기능들이 조금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 외에 아까 15에서 20분 정도 걷기를 했는데 예전에 30분 정도 걷기가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짚고 넘어갈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 가동성에서 우리가 신경의 특성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신경은 모든 조직 안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움직일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유착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신경의 구조는 확대해서 본다면 이렇게 생겨 있겠죠. 이런 관 같은 구조인데 이 안에는 찐득찐득한 액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영어로 엑소플라즘이라고 하는데 그런 액체 성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질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액체가 뭐 우리 고인물은 썩는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계속 어떤 진동을 미세하게 줘야지 그 액체 성분이 유지되면서 이 물질 교환이 잘 되는데 신경 전달이 잘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이게 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경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신경 가동성을 계속 유지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떤 실험에서는 이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신경이 다치는 원인 중에 크게 보면은 눌려서 찍혀서 생기는 압박과 당겨지는 게 있는데 당겨지는 것도 상당히 큰 손상을 일으킨다고 하죠. 그래서 이 당겨지는 그 손상에 의해서 길이가 20에서 30% 정도만 길어져도 신경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실험에서 보면은 6%만 길이가 길어졌어도 신경 전도상에서 앰플리튜드가 70% 감소한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신경을 검사할 때 약한 전류를 흘려서 신경을 빵 튀겨가지고 나오는 그 전류의 양을 이렇게 옆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래프로 표시를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걸 신경 전도 검사라고 하는데 이 높이를 앰플리튜드, 진폭이라고 해요. 근데 불과 6%만 길어져도 이 앰플리튜드는 70%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만큼 민감한 것이 신경입니다. 10에서 12% 정도가 늘어나게 되면 완전히 차단된다고 하죠. 그리고 또한 신경에도 피가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8%만 신경이 늘어나도 혈액은 50%가 감소하기 때문에 심각한 데미지, 손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경추 유압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장난감 로봇 같은 거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팔 관절이 부러졌어요. 부러지면 뭐 부품을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하겠지만 아니면 본드로 붙여서 결국 가지고 놀게 되는데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목 수술도 이 디스크나 관절이 한 군데가 망가졌으면 그걸 본드로 붙여버리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수술입니다. 그만큼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본드를 바르다 보면 주변 신경에도 묻을 수가 있어요. 그게 유착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이런 재활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더라도 최소화해서 환자가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질문들이 와 있습니다. 이제 윈디님부터 보시면 재활 운동하다가 어느 정도 아프면 중단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기준은 일단은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 거죠. 비슷한 시기에 수술한 다른 환자분은 해도 안 아픈데 나는 아프다. 그러면은 조금 진도를 늦게 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조금 강도가 높은 운동을 했는데 뭐 재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강도 높은 운동을 했는데
하고 나서 통증이 한두 시간 이상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수술한 부위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신다든지 아니면 운동 방법이 뭔가 잘못됐지 않나, 내가 운동하는 동작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무게가 너무 과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수술하신 분이라면요, 수술해 주셨던 원장님 찾아가셔야죠. 예, 수술 잘해야죠. 예. 그리고 신 원장님 설명이 짱이랍니다. 예, 아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활 치료는 환자에 따라 치료 기간 차이가 물론 있을 텐데, 네네. 뭐 원장님 뭐 환자분 안 보시고 여기서 이렇게 저런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그렇습니다. 좀 환자분을 뵈야지 좀 알 수는 네. 있긴 하는데, 예.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여기서 글쎄요. 설명드리는 이제 기간을 설명을 드리고 이게 조금,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지만 그렇게요. 예. 예,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건 직접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뭐 MRI 상태나 이런 것도 예.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리기는 좀 시원하게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박세령님께서는 재활을 시작한 후에 골프나 운동을 다시 하려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래서 아까 필라테스하고도 비슷한 이 내용인데요. 그래서 좀 이따 나와요. 좀 이따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네. 그리고 동그라미님 이전에 질문하셨던 분이신데 지금 팔 방사통이나 저림 증상은 별로 많이 좋아지신 것 같고 이제 목 통증이 있으신데 환자분의 디스크 상태, 신경 압박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목 통증만 있을 때는 보통 이제 운동 치료 같은 걸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예. 스트레칭만 잘 하셔도 예. 목 통증은 좋아질 수가 있고, 만약에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액시얼 페인, 중심선 예. 통증이라면은 디스크의 상태도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스트레칭만 가지고 또는 마사지나 또는 도수 치료 이런 근육을 이완하는 것만 갖고 잘 안 되면 반드시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강나영님은 몇 년 전에 6, 7번 유압 수술 이후에 목을 움직이는 게 조심스럽다. 목을 뻣뻣할 때 도움이 되는 거. 유압술이 여기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술이 잘 됐다는 가정하에 여러 가지 재활 치료를 하는 건데 몇 년 전에 6, 7번 유압술을 하시고 나서 그때 당시에 통증이 많이 좋아지셨다면 수술은 잘 된 겁니다. 그래서 목이 피곤하고 뻣뻣하실 수가 있고 그게 원인 자체가 뭐 수술 이후의 변화일 수도 있고 근육통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제 보존적 치료를 해서 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뭐 온찜질 도움 될 거고 반신욕, 사우나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도수 치료, 물리 치료 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진행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신경의 특성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이 아니라 신경 가동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신경이 진짜 움직여? 라고 누가 물어보면 저는 요 영상을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직접 찍은 팔의 근육이고요. 초음파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요렇게 가로로 지나가는 것이 이게 신경입니다. 보시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보이시죠?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동작은 요렇게 하면서 요 팔에서 찍은 초음파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경이 움직인다는 하나의 증거 영상의 자료가 되겠고요. 신경 가동성 운동은 간단한 동작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제 목을 수술하시게 되면은 대부분이 목 수술하게 되면 이 정중신경, 요골신경, 척골신경 이 세 가지 모든 신경이 뿌리 부분이 다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신경이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살살 풀어주면은 유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예, 본탑 재활의학과 직원분께서 도움 주셨습니다. 예. 그다음에 다른 신경 또 볼게요. 요골신경은 이제 위치가 좀 다르죠. 손의 위치가 손목을 아래로 꺾습니다. 주먹을 쥐고 그러면 이제 요골신경이 이렇게 손등, 팔등으로 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신경이 왔다 갔다 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척골신경은 요거는 재밌는 동작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배트맨 하는 거 보셨죠? 배트맨 눈 만드는 동작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시는 분은 굳이 눈을 억지로 만드실 필요 없고 손을 이렇게 턱에다 갖다 대시고 팔꿈치가 이렇게 올라가도록만 하셔도 척골신경은 충분히 가동성을 위한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하기 위해서는 약간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 주는 것도 가동성에 좀 도움이 되고요. 예. 배트맨 동작 너무 무리하시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경을 치료를 했고 운동 치료를 했고 이제 목에도 이제 중심, 심부 근육이 있는데 심부 근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요 심부 근육 운동, 코어 운동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허리에는 코어 운동에 대한 치료나 여러 가지 결과들이 많은데 목에는 별로 없어요. 하지만 목에도 분명히 코어 운동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 경장근이라고 해서 롱구스 콜리라는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 운동은 두 가지 동작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해요. 이렇게 해서 손가락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은 대구만 있고 이렇게 지그시 당겨주는 요 정도 동작만 해주시면 되고 서서 오래 하는 것이 힘들다 하면 누워서 하시는데 요거는 집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혈압계 팔에 감는 그 커프 있잖아요. 거기에 약간의 공기를 넣어서 부풀린 다음에 목베개처럼 대고 목으로 살짝 눌러주시는 겁니다. 이 누를 때는 강한 압력이 아니고요. 2mm 머큐리 정도의 아주 약한 압력으로만 누르셔도 충분히 이 경장근 운동이 됩니다. 자, 이제 3B단계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이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수술한 부위가 이제 거의 단단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게 지금 9주니까 2달 지나서 3개월째 접어들면은 거의 단단해지거든요. 이때부터 운동량이나 운동 강도를 조금씩 늘리셔도 됩니다. 네, 저희가 보통 이 정도면 보조기도 풀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때 목표는 이제 경추의 근력을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제 운동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추와 반드시 커플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날개뼈, 견갑골이고요. 견갑골과 커플로 관리해야 되는 것이 등뼈입니다. 그래서 이 경추, 견갑골, 등뼈 이 하나의 패키지로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치료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것이고 여전히 척추 중립 자세 유지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1단계, 2단계에서 자세를 잘 잡았는데 조금 살만하니까 막 자세를 좀 마음대로 흐트리실 수도 있거든요. 여전히 이때까지도 자세 유지는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때는 재활치료를 해도 되는 그 조건은 일단은 수술 부위가 완전히 깨끗하게 다 나야 되고 통증이 이런저런 활동에도 별로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립자세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만약 이게 안 되면은 그 전 단계 치료를 조금 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경추의 등척성 운동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운동 해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그다음에 이제 어깨 높이 이상에서 팔에 힘이 가해지는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셔도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바로 뭐 10kg, 20kg를 드시는 건 아시겠죠. 가벼운 무게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견갑 흉추 강화를 위해서 이런 운동, 고무줄로 당기는 운동, 그 다음에 엎드려서 이렇게 팔을 들어서 우리 옛날에 미션 임파서블에서 톰 크루즈가 했던 그런 동작들을 바닥에 엎드려서 살짝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유지하는 시간은 3에서 5초 또는 5에서 10초 정도 유지하시고 살짝 쉬었다가 다시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팔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데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관절, 열심히 수술해 놓은 목과 그 다음에 그동안 안 썼던 약해진 관절을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향은 두 가지 방향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칼을 뽑는 동작. 자, 오른손으로 왼쪽에 있는 칼을 뽑는 동작.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왼쪽 위에서 아래로 칼을 베는 동작. 갑자기 칼이 나와서 조금 약간 의아하시겠지만 외우기가 가장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작을 뭐냐 하면은 PNF 동작을 이용한 팔 운동이라고 합니다. PNF라는 건 좀 어려운 개념인데 고유수용성 신경근 자극 촉진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어렵습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 되면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동작을 이런 방향으로 할 때 가장 팔과 근육에 무리가 없이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잠깐 동작 보실게요. 고무밴드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또는 가벼운 아령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들었다 놨다 하셔도 됩니다. 근데 고무밴드가 가장 좋습니다. 이런 동작 이용하시면은 팔 운동 어깨 위로 손을 올리면서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3B단계였고 3C단계. 자, 여기서부터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질문들. 필라테스 언제부터 해도 돼요? 골프 언제부터 쳐도 돼요? 이때부터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그 강도는 이전에 본인이 하시던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원래 하던 강도의 한 50% 정도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3C단계에는 재형성 기준에서 머추레이션 성숙기, 수술 부위 상태는 이제 연부 조직 강화가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고 골 조직도 완전히 재형성이 된 상태. 환자의 신체 상태는 가벼운 물건 들기나 장시간 앉아서 영화 보고 TV 보고 하는 거 다
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때 목표는 수술 전 옛날로 돌아갈 수 있게 많은 여러 가지 작업들이나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활치료를 이제 끝났습니다 하고 졸업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직업이 있으신 분들은 직업 복귀 일정에 맞춰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목 수술했으니까 이제 다시 하던 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 모니터 위치를 내가 좀 보기 편하게 약간 올린다든지, 의자 위치를 조금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셔서 직업의 완전 복귀를 준비하시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재활치료, 여러 가지 재활 어떤 과정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일단은 스스로 모든 통증이 통제가 돼야 돼요. 거의 없어도 되고 없어야 되고, 조금 아프더라도 약 먹든지 아니면 어떤 찜질을 한다든지 해서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가 이제 충분히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했을 때 이전 단계, 앞에 1단계, 2단계, 또 3-A, B단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나 운동을 했을 때 하고 나서 지치지 않아야 됩니다. 뭐 그거 재활 운동 좀 했더니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 하겠어. 이런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체력이 길러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구체적인 재활 치료는 하고 싶은 운동 하십니다. 단 저강도로 시작하시고요. 직업과 관련된 어떤 그런 훈련들 많이 고려하셔서 여러 가지 바꿀 거 바꾸고 살 거 사고 이렇게 준비하시면은 재활 ACDF 수술, 목의 유압술 이후에 재활이 거의 끝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로로님께서 2년 전 목 디스크가 와서 이렇게 통증이 있으시고 신경 차단술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셨네요. 그리고 나서 극심한 방사통은 지나갔지만 만성 통증이 남아 있고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 이제 신경 차단술을 하셨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술이나 시술 이전에 할 수 있는 가장 센 치료는 해보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경 차단술을 좀 더 받아보실 수도 있겠고, 그런 통증이 본인 일상생활하기에 힘드실 정도로 심하다면 수술이나 좀 더 큰 치료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MRI 검사를 해보고 의사의 진찰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네. 일단은 자세 평가를 해보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척추의 엑스레이를 세밀하게 전체적으로 보고 목은 좋더라도 등이 문제가 돼서 목까지 불편해질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등은 멀쩡한데 목이 안 좋기 때문에 통증이 연관통이나 방사통으로 퍼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자세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제가 옛날에 항상 생각나는 게 우산 장수와 남학신 장수를 둔 부모님. 그러니까 비 오는 날에는 남학신 장수 아들을 걱정하고 맑은 날에는 우산 장수 아들을 걱정하는 것처럼 이게 자기가 전문으로 하는 분야만 보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이제 목 디스크 수술로만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이런 재활 선생님들께도 진찰을 받아보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김정숙님 같은 경우에는 유압술을 받으셨는데 4개월 정도 되셨는데 누워서 목을 움직일 때 뚝뚝 소리가 난다. 소리가 나는 것은 관절 상태가 안 좋으시거나 아니면 그 주변의 근육과의 근육 인대와의 마찰음에서 의해서 나던 것이 보통이고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없으시다면 뭐 안 좋은 상태긴 하지만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왼쪽 어깨가 지금 잘 안 올라가신다고 하는데 재활을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이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안 올라가는지를 우선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디스크가 초기에 아주 심해서 그에 의한 합병증으로 신경이 마비가 돼서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수술 이후에 재활 치료가 제대로 안 돼서 근육 관절이 굳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포괄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모든 수술은 수술 후에 수술 전과 수술 후에 자세가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좀 처방을 하자면은 자세가 정상 자세, 아까 계속 재활 단계 말씀드리면서 정상 자세, 중립 자세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잘 달성이 됐나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나 JJ님은 목 디스크, 일자목, 일자허리가 있습니다. 어깨 쪽이 아프고 저림 현상이 있어서 없어. 도수치료, 주로 이제 엑시얼 넥페인이 있으신가 본데요.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감는 것이 목 디스크에 안 좋을까요? 그런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통증이 생기신다면 아주 심각한 상태로 보이고 그렇죠. 가벼운 일상생활은 뭐 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머리 숙여서 머리 감습니다. 뭐 아주 통증이 심하시다면 그냥 샤워할 때 한꺼번에 머리 감으시는 게 좋을 것이고 일단 모든 분들이 질문하시기 전에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스틴님께서는 5667번 디스크 환자신데
이 기능성 베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혹시 원장님께서는 기능성 베개 같은 거 쓰십니까? 저는 기능성 베개를 쓰진 않지만 제품을 쓰진 않지만 예. 그 역할을 하는 것들은 좀 활용은 하는 편이고요. 예. 기능성 베개가 다 좋고 잘 고안되고 디자인된 건 맞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좋지는 않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편하다면 다른 것을 좀 써보시고 여러 가지를 써보시고 제일 편한 자세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저런 질문을 하실 때 환자분들을 위해서 질문하실 때 크게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나에게 편한 것 그리고 목이 과신전되지 목으로 이렇게 앞으로 많이 굽혀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 한도 내에서 뭐 여러 가지 내게 맞는 것을 찾아보는 게 좋다. 그리고 너무 높지 않은 것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저희가 이제 우리가 스스로 자주 하듯이 말할 때 이런 수술하는 사람들은 무식한 목공이라고 합니다. 수술실 안에 들어가서 별 말씀을. 두드려 부수고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도 못 드리고 이제 또 뭐 대충 설명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이런 재활 전문으로 하시는 신 원장님을 모시고 목디스크 유압술 이후의 수술에 대해 재활에 대해서 잘 설명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